스케치업 강의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단숨에 스케치업 실력을 키워보세요. 실무에 도움되는 단축키 세팅부터 꼭 알아야 하는 모델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스케치업 기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케치업 작업을 할 때 이 상단에 있는 툴바들, 이 트레이들,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최적화를 했지만은 처음에 스케치업을 켰을 때 이렇게 트레이 창이 크게 있거나, 그리고 이 도구들, 이 툴바들이 한 4-5줄이 줄줄이 있을 겁니다. 줄줄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X표 닫기 버튼을 눌러서 깔끔하게, 최대한 이 화면을 깔끔하게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안 써요. 대부분은 기능들을 단축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3D 웨어하우스나 뭐 개인적으로 써야 될 것들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없애버려도 돼요. 어차피 단축키로 하셔야 되니까. 그게 더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훨씬. 단축키 안 쓰면은 나중에 경력이 2년, 3년이 지나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돼요. 실제로 있습니다. 귀를 들으실 때 단축키를 좀 습관화하세요. 그래야 업무 효율도 늘어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화면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빗, 마우스 휠 키를 누르고 휠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육면체를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휠 키를 누르고 돌릴 수 있고, 펜 키로 이렇게 화면을 잡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빗으로 돌리고 휠 키로, 오빗 휠 키로 돌리고 펜으로 잡고 화면을 잡고 돌리고 화면을 잡고 이동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케치업의 시점 이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라인 L이겠죠.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 잘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일정 각도에 따라서 파랗게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이게 어느 축을 지점으로 방향이 그려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평면으로 보이겠지만은 스케치업은 사실 이 축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 빨간 선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빨간 선과 초록색 선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지만, 더 이해하기 편하게 보여드리면 빨간색 선과 빨간색 축에 그려지는 선과 초록색 축에 그려지는 선은 이렇게 평면입니다. XY축이죠. 근데 파란색 선은 뭐냐? Z축이에요, Z축.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축을 따라서 그려야 하는 경우가 이제 인테리어 도면 작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제 라인 L키를 누르고 방향키 있죠, 방향키. 키보드에 방향키를 눌러서 이 그리는 축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렀다 그러면 빨간색 축에 있는 라인이 아무리 이제 수직으로 올리고 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 라인이 고정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키로 껐다 켰다 이렇게. Z2도 마찬가지. Z2도 마찬가지. 네, 여기도 Y축도 마찬가지. Y축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사각형은 R키를 누르고 어느 한 지점을 찍고 이렇게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녹화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동을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우측 하단에 Dimensions라고 이게 수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대 몇 미리, 몇 미리, 컴마 몇 미리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500mm 대 500mm 이렇게 누르면 딱 그만큼의 지정한 값에 대한 사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다시 500mm, 500mm 엔터 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C키고요. 사실 이게 도구 이름은 서클인데 사실은 서클이 아니라 각을 많이 줘서 원에 가까운 다각형을 만드는 도구예요. 보여드리자면은 처음에 C키를 눌렀을 때 아까 우측 하단에 어떤 치수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C를 누르면은 사이드라고 나와요. 사이드스. 그러면 이제 아무 값을 입력을 안 했을 때 24개라고 뜹니다. 그러면 C키를 누르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보이시나요? 이 각이 24개가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원이죠.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원인데 이건 원이 아니잖아요. 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클이지만은 완벽한 원을 그릴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싶은데 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C키를 누르고 각을 55개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크게 원을 그리는 일은 많이 없을 텐데 거의 없을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지금 지름이 4000mm가 조금 넘는데 이 정도의 크기를 그리실 일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55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어요. 그냥 54개도 안 별로고 54개도 굳이 54, 56 이런 굳이 숫자를 다르게 입력할 거 없이 C키 누르고 55. 왜냐면 우측 자판 숫자 패드의 중앙에 있으니까. 그리고 55개를 누르면 그렇게 원을 표현한다 해도 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55개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각도 너무 많이 주면은 만약에 555개를 줬다. 그러면 이제 각이 더 많이 표현이 되니까 더욱 원에 가까운 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제 효율을 중시하잖아요. 어떤 곳이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라도 빨리빨리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55개. 그 다음 이제 컨트롤 C와 컨트롤 V입니다. 이제 뭔지 아시죠? 이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다음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의 기능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만약에 이제 이 원을 그린 것들을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 원을 그린 걸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근데 조금 걸쳤어. 이 다른 모델링을 한 것과. 근데 다시 또 옮길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따라서 붙어버렸죠, 지금. 그룹을 안 하면 이렇게 모델링 한 것을 조금 옮기면서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붙어버렸죠?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옮기는데 바깥에 나가거나 붙어 있는 상태로 바깥에 이렇게 조금씩 삐져나간 것들, 이런 게 있어 버리면은 아무리 옮겨봐야 옮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그룹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을 그리든 2차원의 원을 그렸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G 키를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가 생기면서 그룹이 된 겁니다. 그룹이 된 상태에서 옮겨도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평면에 다들 붙어 있는 것에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입니다. 푸시풀. 어떤 모델링의 한 면을 잡고 이렇게 푸시풀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기능이 있는 도구입니다. 단축키 P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마우스 드래그로 위아래 하면서 값을 얼마나 줄 건지 1000mm를 줄 거면은 숫자 패드에 1000 딱 누르면 1000mm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그룹을 만들려면은 여기서는 2차원의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룹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한다 했죠.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하면 그룹이 된 거고, 이거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평면이 아니에요. 이걸 더블 클릭해도 이 평면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3차원이니까 트리플 클릭을 해야 돼요. 마우스 좌측을 3번 따다닥 빨리 따다닥 누르고 컨트롤 C, 그러면 그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응용을 하자면은 옵셋이라는 기능인데요. 옵셋은 단축키 F키를 눌러서 테두리에 따라다니는 표시가 있죠. 이거를 아무데나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를 안쪽 바깥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원이 따라갑니다. 안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바깥쪽으로 하면은 넓어지고, 안쪽으로 하면서 만약에 500mm를 줄일 거다. 500mm를 줄이면서 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고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고, 지금 습관적으로 제가 누르는 키가 있는데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면은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터가 있잖아요. 근데 펜을 누르면 손바닥이 되고, 서클을 누르면 또 이게 커서가 바뀌고, 레탱글을 누르면 이렇게 또 커서가 바뀌는데, 이 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좀 화면을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이다가 좀 클릭을 잘못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갑자기 뭐 레탱글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화면 이동하면서 갑자기 클릭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그렸어. 근데 이걸 또 지워야 돼. 이러면 또 뭔가 좀 정말 사소한 거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이 됐다가도 스페이스바로 누르면
일반적인 마우스 커서가 돼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커서. 이게 뭐 자동차를 예로 들면은 뭐랄까 중립 기어 같은 느낌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아무 기능도 선택하지 않은 어떤 상태. 지금 그냥 마우스 포인터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걸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뭐 단축키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합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저희는 이 스페이스바를 많이 눌러요. 이렇게 하다가도 뭐 이제 그룹 누르다가도 갑자기 스페이스바, 중간중간에 그냥 스페이스바를 계속 눌러요. 뭔가 이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좀 이제 작업이, 인테리어 도면 작업이 조금 숙달되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